오늘 곽영훈 박사님 기자 간담회 사회를 맡은 박승미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자분들과 대화를 나누실 곽영훈 박사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훈 박사님은 경기 중고등학교를 거쳐 미국 MIT 공대에서 건축학 박사와 석사를,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곽영훈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기까지 각종 국가발전 정책과 미래 비전을 위정자로 하여금 그 정책을 실현하도록 한 실질적 이반자로 88 서울올림픽공원 마스터 플랜과 대전 엑스포 대회장 마스터 플랜을 짜셨고 여수 엑스포, 여수시 유치위원장을 역임하시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유치시켰습니다. 또한 한강 종합개발과 88 올림픽대로, 대학로, 지하철, 일산 신도시, 인천 허브공항 등을 계획, 설계하시어 오늘의 서울 수도권 모습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고속철도, KTX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UN 백두산 도전 계획부터 한라산 제주도 관광 계획까지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두만강 개발 삼각주 계획부터 세계시 계획으로 영산강 어기와 나주군도 평해경까지 어찌 보면 대한민국 발전의 산 증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곽영훈 박사님의 인사말을 들으신 후에 기자 여러분들과 1분 1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축도 좀 공부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데 아주 오늘 좋은 공간이라고 이렇게 느껴졌어요. 오발 쉐입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의롭게 모아지는, 초점이 모아지는 이런 공간 형태라 아주 조촐한 이렇게 우리 모임이 서로 소통하는데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소개를 이렇게 좀 들었는데 그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게임에는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뭐 알겠는데 여러분들을 어떤 분들이 소개하기에 마이너리거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메이저리거는 이미 그 생각이 굳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행동을 하지만 그래서 정당 편이고 뭐 그럽니다만 여러분들이야말로 국민 편이기 때문에 아이고 잘 됐구나. 제가 요게 첫째 번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사회자님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역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국가발전 정책계획과 이제 환경 설계 이런 쪽에 분야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토 전체를 봐야 되고 그리고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기획을 해서 그것이 설계로 반영이 되고 또 임플리멘테이션이랄까요, 시행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책 계획과 환경 설계를 합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그룹이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해서 벌써 일한 지도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사실 최저 개발국, 리스트 디벨롭 컨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한 단계 올라간 게 저개발 국가예요. 뭐 언더 디벨롭 컨트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도상국, 그래서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부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됐으니까 디벨롭트 컨트리에서 이제 4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5단계 초개발 국가라고 그럴까요? Most Developed Country로 들어선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제 5단계를 이렇게 뛰어 올랐는데요. 저도 뭐 조금 아까 보셨지만은 우리나라 발전에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뭐 여러분들과 만나고 뭐 이럴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 영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정말 most developed country로 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땀을 흘려서 가능했다. 저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피땀을 흘렸습니다. 4.19 혁명 때도 그랬지만은. 그리고 뭐 쉽게 표현하면 월, 화, 수, 목, 금 이랬으니까요. 별 보고 들어가서 별 보고 또 집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오늘 소개받은 일들을 보시면 저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뻥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좀 광대합니다. 근데 지난 그 8명의 대통령을 제가 그냥 막 표현을 하면 잘 써먹었습니다. 사실 지하철 같은 것은 뭐 박정희 대통령 때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한 것으로 공로를 생각하지만 사실 구자춘 시장이라는 분과 같이 했었고요. 이번 그 기회에 그분들 중에 노태우 대통령이시기 전에 내무부 장관도 그러셨거든요. 그럴 때에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요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발단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과연 국립묘지에 뭐 모셔야 되느냐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당신 곽영원 박사는 왜 그때 올림픽을 구상하고 또 그걸 해낸 사람인데 그런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국방정책 이런 것과 관계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뭐 사실대로 가감 없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려고 합니다. 최근 국민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해요. 뭐 그건 다 아시는 바니까 제가 뭐 그걸 누누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무강했지만 행복 지수가 거의 전 세계에서 꼴찌가 됐습니다. 그 최하위거든요. 뭐 말라위 무슨 이런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보다도 뒤에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그 희비의 쌍곡선 비슷하게 된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뭐 이런 것도 뭐 같이 의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인사를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자분들과 1분 1답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대한일보 기자면서 지금 국토개발연구원 이제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국토개발에 대해서 많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러시아 때 우리 수교하고 그다음에 서울올림픽 저희가 이제 동서 화합 그다음에 민주진영, 공산진영 화합하는 상징으로 서울올림픽이 성공리에 이제 개최되고 그 일을 계기로 소비에트 연방이 러시아 연방으로 나눠지는 그런 계기도 됐다고 제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말씀도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이 기술적으로 우리 한강 조합개발은 어차피 남과 북이 통일된 이후에 여러 가지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북아시아의 허브죠. 허브가 돼야 되면서 또 이제 새만금도 있지만은 이 황해권이 세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메카가 되고 정치, 경제 이런 문화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한강조합개발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이 돼야 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은 제가 이제 구상한 게 1964년입니다. 놀라실 텐데 64년. 제가 우연히 그 뉴욕에 갔습니다. 사실 뭐 공부하러 갔죠. 그때는 뭐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200불인가 가지고 겨우 갔었는데 뉴욕에 가서 제가 그 반기문 총장하고 제가 저 한국의 대표로 그 1962년에 2년 전에 62년에 이제 백악관도 가고 뭐 그랬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적십자가 영향을 줘서 64년에 뉴욕에서 미국 그 내셔널 레드크로스 내셔널 컨벤션이라는 걸 했는데 저보고 연설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영어도 부족하지만 영어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뉴욕의 힐튼 호텔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일어서셔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저를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게 그 지오스피어인가 그런 건데 지구위가 어떻게 큰지 말이죠. 그걸 봐서 이게 뭐냐고 왜 여길 날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그 여학생 말이 이런 것을 좀 앞으로 해서 미래 청년들에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시연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 아니냐.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대한민국에다 그런 거 하면 안 좋겠는가. 내가 그래서 이거 우리 학생들을 전부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이거 참 이런 거 잘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엑스포를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64년에 동경올림픽을 한단 말이죠. 그때 그냥 순식간에 머리에 떠오르는 게 Why not in Seoul? 이렇게 돼가지고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이상하게 설명하는 거 보면 건축도 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조경도 하고 이게 정책학도 하고 자꾸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 올림픽이 됐지요. 근데 그 과정에 이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 총장이 나한테 전화해다 대고 그런 말을 얼마 전에 하던데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저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제가 이제 구자춘 시장한테 그 메인 스테디움을 만드시게 했는데 그때는 메인 스테디움이라는 게 올림픽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을 못 하죠. 그랬을 때 국립 경기장이라고 부르고서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그 커패시티가 얼마냐 그래서 한 10만 정도 들어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니 혹시 올림픽을 한다면 그 주경 오프닝과 클로징 세리머니를 할 만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올림픽을 해야 되겠다고 정책화돼서 몰고 나가는 국무회의를 할 때는 그때 당시에 내가 들은 거는 남도구 총리가 계셨고 신병현 그때 경제부총리, 그다음 노신영 외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있어서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 반기문 총장한테 한 얘기인데 반 총장이 저한테 그대로 그때 국무회의 때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좀 뜻밖의 이런 얘기가 젊은 교수가 한국의 실정을 모르고 현실을 모르고 물정을 모르고 이런 걸 하자 그러는데 나라가 경제가 겨우 올라갈까 말까 지금 이거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락하게 만드는 역적 같은 대안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있는 거죠. 역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역적 아니잖아요. 지금 지나가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일단 통과가 됐는데 그리고 저기 바덴에서 우리나라 서울로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걸 진행하는데 진행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이 생각했냐면 자 곽용훈 교수의 생각은 좋지만 이 시설하는데 돈이 드니까 장충체육관, 뭐 서울대학교 체육관, 뭐 한양대학교 수원에 있는 거 이런 체육관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올림픽 못하죠. 왜냐하면 무슨 복싱을 하러 장충체육관에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볼리볼을 하러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뭐 어디 수원까지 가고 그런데 이렇게 그 스펙테이터들은 오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봐야지 여기서 절로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사례도 없고 제가 71년에 뮤닉 올림픽도 가봤고 그 64년에 결정했으니까 저 가봤고 78년에 몬트리올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또 84년에는 물론 LA도 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원 요새 얘기한 78만 9천 평 선수촌 기자촌 있는데 거기 저 앞부분에 몽촌 도성인데 78만 9천 평 잠실 계획을 구획 정리해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다가 이 올림픽 공원을 만들지 않고는 올림픽 못 합니다. 안 하시면 반환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노태우 내무부 장관이었어요. 그 내무부 장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실장이 이병기고 제 후배 그래서 이병기 실장. 이거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할 일이 안 되니까 저기 빨리 노 장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장관실에서나마 전부 좀 불러주시오. 그랬더니 이원경 장관, 뭐 체육부 장관, 또 이대역 하던 교수님들, 뭐 여러분들이 혹은 최 장관, 전 대사, 뭐 그 장관실에 꽉 차 있었어요. 좀 이런 정도 규모로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올림픽 못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환하셔야 됩니다. 하고 좀 심한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에 다들 뭐 이렇게 그런데 노 장관 얘기가 이거 돈이 들고 예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게 돈 들긴 하지만 생각 없이 이렇게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뭐 광고 뭐 이런 게 전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런 공사한 비용을 제가 계산해 봤고 이미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수영장 실내 수영장도 있고 체육 중고등학교도 있고 뭐 그 벨로드롬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 돈이 오히려 남습니다. 그리고 선수촌 기사촌은 그렇게 지어서 분양하면 그 국민들 거기 살 분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얼마 남는 거냐 그렇게 해서 2천억 정도 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 300억 남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그분하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일단 올림픽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87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일단 1월 달에 박종철 사건에서 때려서 하고 죽는 사태가 1월 달에 벌어요. 그 야단 났잖아요. 그때 87년. 그 다음에 그 마유미 사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비행기 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시 가족들이, 옥시들이 많았어요. 그 김포공항에서 나오는데 그 쓰레기통에 시계 폭탄이 있었는지 나오는데 터져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조사를 해보세요. 그런데다가 또 이한열 문제 생기죠. 6월 달인가. 뭐 이게 우리나라 올림픽 못한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큰일 났더라고요. 저 64년부터 생각하고 나라를 발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동경에 몇 년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랬다 이번에 했지만 문제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올림픽 평화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레이간 대통령 당시 그다음 부시 아버지가 그때 부통령하고 뭐 투투라는 분하고 뭐 마다 테라사든지 평화상을 타신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모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윤보선 대통령 함석헌옹 뭐 여러분들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분들 모셔다가 올림픽 평화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그 어필 포 피스라고도 평화를 호소를 했더니 전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냥 사인을 해갖고 레이간 대통령부터 사인해갖고 당신한테 어그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그 고무적인 상황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공산권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북방 정책과 관련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때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자님? 그 생각. 저는 보니까 고르바초프가 마침 서기장이고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에서 그 오픈 도 팔러시와 개혁이라는 것을 개방 개혁 정책을 쓰고 있는 분이고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지 2개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가지고 절대 보이콧하지 말아 주십시오. 80년에 보이콧해서 젊은이들이 못 가고 84년에 또 보이콧해서 못 가고 88 올림픽 때 또 보이콧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의 평화의 제전이라고 그래놓고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요번엔 보이콧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글라스노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어긋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라고 부탁했는데 근데 편지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그 가져가시는 분이
국내에 있는 외교관 아주 책임자 분이었는데 저보고 막 선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는 너희 나라의 문제도 있고 나의 나라에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절대 이거 발설하지 말고 난 좋은 취지니까 가서 전달하겠다. 누굴지도 전달하는 사람도 얘기하지 말라. 그 전달을 했어요. 근데 피드백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편지를 내가지고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당신이 오면은 IOC 헤드코어로 임시 쓰고 있는 신라 호텔 옆에 남산에 그 고르바초프의 리셉션 하우스를 질 테니까 그 내가 이미 그 당시에 연보현 시장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한 4, 5개월 됐죠. 연보현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연시장 이거 빨리 만들어서 할 테니 도와달라. 그리고 필요하면 요걸 그 보완 조치를 요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게 지어졌습니다. 그 부랴부랴졌는데 한옥으로 짓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 석가래 같은 거를 사실 콘크리트로 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분이 편한 그 식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서 보냈고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도 되시고 그런 사이에 또 만나 뵙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서울에 롯데호텔에 오셨어요. 고르바초프가 라이사하고. 그래서 그때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괜찮습니까? 좀 이런 얘기는 생생한 얘기인데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나보고 앉으라고 그러더니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편지를 받고 그래서 있었는데 김일성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트랜스사이베리아 레일웨이를 타고 한 열흘 걸렸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근데 와서 얘기를 장황하게 해서 Comrade, what do you want to say? 뭘 얘기하려고 그런 게 요지가 뭐냐라고 자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서울을 격리해. Isolate Seoul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어떻게 하느냐? How do you do it? 하고 물어보니까 Let's boycott Seoul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콧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좀 줄이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자기는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 말을 당신한테 전하니 메모화에 쓰시라.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런 와중에 그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만나는 일들이 아주 스무드하게 다 풀리고 제주도에서 아주 기분 좋게 만났죠. 그 제주도도 사실 제가 관광지 개발 계획을 70년대 관광 숙박 시설 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가장 어린 멤버가 돼가지고 제주도 그때 당시에 70년대에 내려가서 중문 지역 발전해 놨는데 시작해 놨는데 거기 가서 마침 만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거기서 같이 걷고 서귀포 앞을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노태우 대통령은 뭐 정치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더 잘하시고 여하튼 서울 올림픽 때문에 그 북방 정책을 잘할 수 있었게 됐죠. 그런 것 때문에 90년부터 두만강 개발 계획이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만강 개발 계획이 UN 책임자기도 하고 대한민국 대표기도 하고 해서 평양에 들어가서 92년, 93년에 들어가서 두만강 개발 계획하는데 거기 한 600평방미터에서 낮은 선봉 지역만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서울이 607평방킬로미터 비슷해. 훈춘과 그 경신이라는 중국하고 여기는 포시엣과 자루비노 이런 쪽으로 해서 에스페리시만 근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삼각주 이제 큰 삼각주는 나웃과 블라디보스톡 이쪽에 연길 청진 그래서 대삼각주에서 그 개발하는 계획에 기본을 제가 세워준 것은 북방 정책의 어떤 그 전진 기지랄까 그걸 거기다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전부 벌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조금 기여가 됐기를 바라는 거죠. 뭐 제가 뭐 일대 전체를 토문이라고 안 했습니까? 두만강변의 연변에 도문이라는 지역이 있죠. 도문, 연길, 용정. 그러니까 윤동주 같은 사람은 안 되고 용정이고 거기죠. 이제 그 지역이죠. 도문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강은 그냥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전 세계가 지금 아시다시피 뭐 바이폴라에서 G2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멀티폴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세 개의 메이저 축이 있어요. 그게 북미 축하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이쪽하고 유럽이죠. 근데 동북아시아에
여가 중심이잖아요. 북경이 있고 남경이 있고 동경이 있고 서경은 없습니다만 중심에 있기 때문에 베세토라는 단어도 있고 블라디보스톡 상에서 상서불이라는 얘기도 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허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인천공항을 바로 그냥 덤벼들어서 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이건 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안개도 많이 껴서 시야가 어디기 때문에 안 되고 이북과 가깝기 때문에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김포공항과 같은 사이즈인데 왜 그거다 하는 일이며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갯벌을 왜 환경 친화적으로 하느냐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 환경부 장관이 손숙이라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곽 박사 이게 지금 괜찮은 일입니까?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게 이루어졌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계에서 1위로 그냥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넘게 하잖아요. 이제 와서는 그러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런 거를 할 때 반대를 자꾸만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정치 논리로 자꾸만 하게 되면 이제 이만큼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사료 정치로 자꾸 망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허구도 남은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뉴스 통신 권혁중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말이죠. 뭐 프랭카드 들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어느 단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찾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 우리 박사님에게 출마를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라 그러는 거죠. 하라. 압박을 가는 거죠. 저한테 자꾸만. 직접 출마를 해서 결국에 국가의 미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 좀 해주시기를. 아이고 저 생각 그 다른 게 지금 막 나왔는데 저를 괴롭혀요. 근데 이제 좋은 일이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그 변곡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대개 그냥 경제면 경제로 변곡점인데 이게 이상하게 돼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이게 그 대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그게 중요한 그 지표 같아.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하냐? 대학생들 다 자꾸 자살더라고. 그래서 충남대학교 교수 한 분이 지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자기 그 여학생도 하나 졸업을 했는데 뭐 쫙도 못 듣고 해서 자살하고 그랬는데 뭐 신문도 안 나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시는데 그 학생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고. 어른들도 또 자살하는데 그것도 세계 1위예요. 저기 영종도만 1위가 아니고 자살하는 게 1위예요. 이거 그건 아시잖아요. 그게 숫자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숫자가 나오는데 1년에 얼마. 2등하고는 또 격차가 심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국민들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를 명료하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류 정치 때문입니다 하는 게 75%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디 그 기록에 나옵니다. 그거 찾아보십시오. 이야, 이게 정확히 보는 것 같기는 하구나. 이류에서 기업이 초인류까지 왔는데 정치는 사류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사류가 아니라 어떤 신문을 보니까 G류라고 그랬더라고요. G류. 그래서 F학점 밑에 G인 줄 알고 이거 G 학점을 학생들이 주는가 보다 그랬더니 G가 그 G가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GSGG의 약자더라고요. 그 GSG 개새끼 뭐 류로 됐다. GSG 그래서 이 정도로 거꾸로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희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좀 그야말로 미저러블하다 이거죠. 학생들 얘기에는 MZ 세대가 생각해 보면 더욱 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포착돼 갖고 뭐 국민과 함께 뭐 이런 분들 국민 민심 속에서 이런 분들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저를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제 집에서는 그 압박에 저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한국 정치가 능력과 뭐 자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양당 정치에 그거에서 되는 건데. 괜히 가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다 훼손되는 일을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그거 들어가면 뭐냐. 그래서 말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대답을 금방 못 해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이게 서로 팽팽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부인만 좀 안 그랬으면 좋은데 이 양반이 그냥 뭐 전혀 그 씨알이 안 먹혀요. 근데 딱 한 여동생이
어머니가 늘 그 나라 사랑만 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그 몸을 던지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그러니 뭐 그런 거 사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다는 걸 리마인드 상기시켜주는 그 고모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안에서 그게 조금 숨통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자살률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0.7이에요. 0.7.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출산 예산이나 뭐 그런 예산들이 40몇 조씩 써요. 그러면 출산한 사람들한테 1억 한 5천씩 줘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그거 말씀 잠깐 좀 해주세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조금도 뭐 이놈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도종놈 무슨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질 않아요. 뭐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뭐 왼쪽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오른쪽에 그럴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앞으로 나가야죠. 지금 굉장히 개선 방안 만들면 개선 방안이요? 무슨 질문 여기 쪽에 없어요. 자꾸만 그러셔서 괜찮습니까? 저는 그래도 골고루 말씀하시길 바라는데 지금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또 50년을 봐야 되는데 그건 저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지금 이북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땅을 생각하지 말고 바다까지 하면은 우리가 7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제 22만 평방킬로미터가 아니고 그 국토와 해역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집값 장만이 안 돼가지고 야단이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폴리티컬 이슈란 말이죠. 그래서 그 폴리티컬 이슈에 대해서는 그 확실히 잡아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이 분야에 있고 토지공사를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초대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관 반민이 돼서 그 공익성을 승화하는 역동성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또 주택공사와 붙인 이유는 3차원으로 계획해라. 그리고 국토 전체를 보고 계획해지 서울만 보고 뭐 강남만 보고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앞으로 그 문제는 집값 장만에 문제가 없는 똑똑한 금수강산해를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있고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뭐 한 두 개 더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만 뭐 잘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자원도 아무것도 없고 그전 없잖아요. 음식만 하더라도 거의 80%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음식 아닙니까? 포도는 뭐 칠레에서 온다든지 햄 같은 게 뭐 헝가리에서 온다든지 뭐 슬로베니아에서 온다든지 막 이렇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와 관계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지금 유소수도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뭐 지금 에너지 문제도 있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서 식장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땅속에다 묻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스웨덴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니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음식들이 뭐 속으로 들어가는 큰 굴을 파놨더라고요. 거 들어가 보니까요 막 연기가 막 같이 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스팀이더라고요. 스팀 같은 거예요. 근데 스팀도 아니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거기다 보관을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800만 스웨덴 사람들이 1년 내내 먹고도 남을 막는 그 양을 집어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채소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석탄도 갖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웨덴이 800년 동안 전쟁이 없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그런 걸 준비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에너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시스템으로 돼야 되는데 애들 그 대학교 가는 문제까지는 그 뭐 돈을 안 내고 다닐수록 할 수 있어요. 그 예산 문제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예산 얘기하니까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 곡간을 좀 알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부채 비율이 좀 낮은 편이로 OECD에서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 곡간을 막 비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 김동연 같은 친구가 뭐 그런 걸 만들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깨끗한 문직이니까 또 아니까 김동연 같은 사람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발음 세우기라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요걸로 뭐 검찰대 뭐 종수처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범인이냐 저게 범인이냐 누가 들어가냐 마냐 막 보니까 누가 한쪽이 되면은 한쪽 이런 문제들을 보면 나라가 완전히 그 법 속에서 그 법의 그 사슬 속에서 그냥 그런 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가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발음 세우기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급하다. 정의 이런 게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6가지로 보이는데 근데 그거를 6가지를 육각수 구도라고 좀 부릅니다. 깨끗한 육각수 물같이 육각수 구도라고 그러는데 힘을 서로 합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K-폴리티라고 그럽니다. K-폴리틱, 뭐 K-푸드, K-팝, K 지금 패션, K-모로 나와서 전 세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정치만 그러면 안 되니까 G로 가면 또 안 되니까 내년 3월 이후는 확실하게 뭐 K1되는 K-폴리틱, K-정치를 하는 것의 기본 구도 중에 하나가 육각수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거는 오늘 조금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군의 날개를 피는 아이디어로 해서 활짝 핀 이름이 한 2가지로 지금 돼 있어요. 구군의 날개를 피는 거하고 하객진을 피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알라스카주로 해서 쭉 앵커리지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요. 세종문화기지까지 가는 그런 날개. 또 하나는 지브랄타르로 해서 이렇게 희망봉까지 가는 날개, 또 북극으로 넘어가는 날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말라카 해협으로 해서 스웨즈 운하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저 스톡홀름 같은 데 가면은 북극으로 가면 금방 가. 노르빅이라는 데가 노르웨이에 있는데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코비드 이후에 새로운 정상적인 상호를 하지 않으면 기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해서 지금 참 기온이 올라가는 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 지금 글라스고에서 회의를 했지만 뭐 중국도 참여를 안 하고 문제가 있는 인도도 참여를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지금 과잉하거든요. 과잉 안 할 수가 없어요. 딴 나라가 1도 올라가면 여기는 대한민국의 여기 DMZ 밑에는 2도가 올라간다고 할 정도거든요. 이게 도시가 열섬이라고 그러는데 전체가 열섬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짜임새 있게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큰 밑그림이 그려지고 6개의 국민들이 원하는 근심 걱정거리를 애기 키우는 거고 집값 장만하는 거, 곡간 알뜰하게 하는 거, 국방을 해야 되는 문제, 발음 세우기 문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을 딱 묶어서 세계 역사와 문화예술과 과학기술과 이런 그 사람과 인권과 환경 이런 문제를 섞어서 방안을 만들어서 몰고 나가는 그런 정권이 되어야,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폴리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코비드 이후에 미국도 지금 이스티 마크로시 다잉 이러거든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예요. 인류 역사에 크게 획을 긋는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K-폴리틱을 해야죠. 네,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가족분들이 출마를 반대하는 게 있는데 출마를 결심하셨을 때 어떻게 설정을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타 후보들에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인지도가 떨어진 상태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이고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걸 반대하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질과 뭐 능력과 뭐 업적이 있다고 그래도 한국 사회가
그런 걸 받아줄 수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지도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걸 극복하는 방향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 대목은 확실합니다. 요게 아주 확실한 게 뭐냐면 지금 세계 문명사에서 지금 이게 SNS 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 미디에이션을 하는 거중, 국민과 뭐 결정하는 사람 관계를 거중 조절하는 미디어에 계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지금은 그걸 알 수 있는 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어떻게 거중 조절을 하시는 거냐에 따라 미디어의 활동에 따라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만약에 지금 보셨을 것도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꼭 나가야 되겠다. 저기 좀 다른 분들 오늘 막 이렇게 추운 데서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파갖고 일일이 좀 악쏘고 들어왔습니다만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그게 해결의 방법이 다른 방법이 제가 있겠어요. 뭐 제가 무슨 몇백억을 가진 사람도 몇십억도 안 가진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말리는 이유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제가 무슨 뭐 그 캠핑 뭐 차를 가지고 지방에 다니겠습니까? 제가 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당에 있어서 조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달렸다. 진심으로 지난 한 두세 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감복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전 나가야죠. 나가지 않으면 전 지금 역사에 그런 사람이 되죠. 아니 몸 하나 던지는 거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MZ 세대라고 하지만 제가 MZ 세대 아까 얘기했던 거 전부 이루어온 사람인데 걔네들이 1,200불밖에 안 가졌던 사람이고 얘네들이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거고 뭐 지금 현재 문제들 집장만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어디다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그리고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올려만 준다면 제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실 겁니다. 3월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앞에 계신데 무슨 질문해 보시죠. 그 울산 김상일보 서울지사장입니다. 강철수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또는 곽 박사님께서 출마를 했을 경우에 시급히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시책을 세게 선정한다면은 어떤 시책을 바치겠습니까? 아유 중요하시네요. 그런 걸 알아야 돼. 그 시대 정신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제일 밑에는 이게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정직해서 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화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1번이고요. 그걸 제일 밑에 플랫폼으로 깔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의 어떤 그 근원이 대개 남북이 엇갈려진 데서부터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북 화합과 교류와 뭐 이런 쪽에서의 그 구상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DMZ를 비롯해서 아까 두만강 얘기도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좀 구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구상이 있지만 일단 시대 정신으로는 그렇다게 두 번째 플랫폼이고요. 세 번째 플랫폼은 우리가 우리 혼자만 살 수도 없고 코비드 이후에 팬데믹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사르스에서 메르스에서 지금 저 코비드 19으로 와가지고 이제 또 뭐가 생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구와 같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촌의 인류가 어울려 사는 세상 만드는데 기여하는 모범 국가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세 가지가 기본적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깔지 않고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 감사드립니다. 인디포커스의 김은혜 본부장입니다. 네, 박사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똑같은 환경을 다루는 그런 전문 기자로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대전 엑스포라든지 그리고 여수 엑스포
서울의 대학로 거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시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곳곳에 박사님의 기획이 많이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에 대한 부분, 네, 토지공사를 만들었고 주택공사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젊은 세대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주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포기한다. 출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포기, 네, 집도 포기하고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도 그걸 현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아이들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박사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앞으로 풀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뭐 공급을 한다 그런 얘기는 감사합니다. 공급 수요 이런 얘기는 일단 빼고요. 그건 뭐 가장 그 말미에 정책 기획을 하고 비전을 만들 때 마지막 부분에서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어느 지역에 몇만 호를 짓는다 이런 얘기들은 그게 허구예요. 그래서 저 아까 좋은 질문에 해주셨다고 제가 말하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주택 정책을 만들어서 그 확실하게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이 정직한 바탕이 없이는 안 돼요. 토지공사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놨지만 오늘날 그 한 것을 보셨죠? 그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조직을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도록 한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이런 게 중요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그 제일 밑에 깔리는 게 정직한.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보면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법에 의해서 들어간다 나간다 이런 소리만 나라를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의 답은 저는 종합적으로 아까 6개의 꼭지를 얘기를 했는데 집장만과 관련해서는 국간 예산 봐야죠. 그리고 사람 문제가 기억이 있었죠. 그다음에 국방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이제 그러고 그 발음 세우긴 말할 나위도 없죠. 먹고 사는 문제 관련시켜서 그 방안을 마련을 저는 했는데 그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고. 근데 그거는 국가의 경영을 하는 체제를 청와대의 체제를 지금 뭐 수석비서관이 있고 민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6가지 꼭지로 수석을 만들고요. 예를 들면 장관은 그 6가지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여기서 기본적인 정책을 다루고 스키매틱 구상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을 그 내각에서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면밀 주도하게 의논을 해가지고 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숫자로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사는 게 물리적인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고 사회 환경에서 아파트를 말입니다. 20평짜리, 30평짜리, 40평, 50평짜리 지어놓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애와 여기서 나오는 애와 여기서 나오는 주부와 여기서 나오는 그 사회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파트. 사회 경제적 환경이라는 것을 머리다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각적인 환경이고 미학적인 환경은 머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때 답이 명료하게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해야 돼요. 그 답은 밑그림을 그린 구도에서는 마침 좋은데 그 구체적인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돼요. 여기 제가 아무리 건축을 잘한다고 해도 에어컨디셔닝 하는 엑스퍼트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전기 하는 사람한테 물어야 전기공. 바닥 공사하는 사람, 타일 공사하는 사람 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목공하는 사람한테 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위 관계라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교육 관계라든지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신데 그런 분들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야, 애들이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할 수 없는 게 집장만이 어렵고 결혼도 안 하니까 애기도 없고 0.7이고 이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바로 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좀 취하겠다 이런 얘기. 대표님.
네, 다음 기자분 한 분. 이거 하시겠습니까? 김호일 서울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빼. 예,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정치가 양당 정치와 네거티브 싸움과 큰 정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세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초일류 정치, K 정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저자보다 못했는데. 초일류 정치, K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청와대의 그 구조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 청와대는 정책을 하는 것이 인류 정책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생각을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잘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기 행정부 쪽에다 던져서 그걸 가지고 또 재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처방을 해야 되죠. 처방을 할 때 또 같이 의논해서 처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걸 NARA라고 지금 이게 영어로 NARA 나라라고 한다면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는데 N은 뭐냐 하면 NARA는 N은 국민들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필요, need의 need. A는 뭐냐? 그냥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분석을 해야 된다. 자세히 하라. 어디서 왜 이렇게 애들이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지 좀 해라. 서울과 지방의 차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요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진지하게 앉아서 분석을 해라가 이거예요. R은 분석해서 뭐합니까? 이게 지금 하우스라는 거 이게 참 재밌다고 그러는데 방법론으로 처방을 해야죠. 레시피를 주는 레시피. 그 음식 건데 레시피가 있어야 음식을 맛있게 하잖아요. 레시피. 그 처방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행을 해야죠.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행은 뭐죠? 액션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라예요. 그래서 K나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거 국민의 필요와 이런 걸 알아채리고 분석하고 그렇게 종합해서 레시피를 만들고 행동을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행정부에서 연계가 돼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해서 우리가 되면 우리가 뭐 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저는 전혀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를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입장에 가면 저는 무조건 겸손이 최고니까 저는 국민 밑에 깔리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도 하기 싫고요. 대복령이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자도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 대자 같은 거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국도 영국도 지금 다 병들려 있거든요. 거기서도 우리를 쫓아가면 K-팝 그렇듯이 K-정치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밖에 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밖에는 지금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게 손들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열정을 가지고 저보고 제가 이렇게 열내는지 이유들 모르겠는데 가시고 만약에 미디에이션을 언론으로 통해서 거중 조절해서 알려만 주신다면 뭐 기적이 못 일어나는 법죠. 한강 기적도 일어났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했듯이 마이너리티 무슨 리그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빠한 게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역할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주셔요. 그거 결론을 저 들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가서 제가 하려는 대로 좀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네. 우리나라 진운에.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네, 글로벌 뉴스 통신 주성민 기자입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 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자 간담회 하시는 거는 출사로 받아들이면 되겠는지와 한 가지는 최근에 대선 후보님을 만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어떤 정책적인 거나 또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사표를 던지면 제가 집에 오늘 못 들어갑니다.
그 대신 전 단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몇 분들이 아유 김새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꼭 나간다고 그래야지 김이 뭐 서리는 겁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늘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여기다 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을 하기 전에는 뭘 해야 돼? think 하기 전에 thank 하거든요. 감사한 사람들이 제가 여기 있기까지 감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감안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답은 제가 여러분들 진짜 제가 그 볼을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볼을 그분들 여러분들 코트에 던지는 건데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민심 속에서 저기 어떤 분들 계시고 또 무슨 우리 함께 이런 쪽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2달 넘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이라고 좀 비평도 가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 기자님들이 그러신다면 같이 합시다. 그러면 내일 제가 아침에 발표할게요. 그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알려서 요 자리에 또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올게요. 같이 와서 같이 올게요. 이 여성도 뭐 아주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고 두 번째 질문. 아니 그 안철수는 제가 만났어요. 근데 안철수는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정직하고요. 자기 생각을 정돈해서 표현력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폴라 정치 아니에요. 바이폴라 정치인데 그냥 그 정치권에 있지 않은 의사, 공학도, 뭐 기업인이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년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참 고결하다. 결기가 있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심상정도 보니까 제가 이제 노회찬이 저를 굉장히 선배님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얘기인데 지금 얼핏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가 아니고 노회찬이가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촌철살인하는 그런 걸 쓴단 말이죠. 심상정 지금 후보가 그걸 통해서 매개가 돼서 서로 만나 저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심상정 후보도 나는 저런 여성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멋있다. 누가 뭐래도 저런 여성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나라가 보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동연 같은 사람은 그 산 궤적을 보면 얼마나 극복을 잘하고 왔는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극복을 해서 그렇게까지 올라가면서 내가 생각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의 관계를 성립하면서 나라가 필요하다면 자기는 언제나 이러겠다 하는 이런 점에서 훌륭해서 내가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은 곳간 지키기를 정말 꼭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분은 그러면 요청을 하고 안철수는 또 지금은 코로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심상정도 정의 바름 세우게 하고 이런 분을 같이 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저 건강을 빌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좀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차 속에서 여기 오다가 요걸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가시기 전에 하나 들어요. 지금이 11월 아니에요. 그 동짓달입니다. 동짓달. 그리고 12월이 뭡니까? 섣달 아니에요. 동지섣달. 근데 우리 선거 뭐 이런 거면 지금 4달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제가 종합하고 뭐 분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누가 오셨 동지섣달에 좀 저를 좀 꽃 본 듯이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노래를 했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게 우리 하는 거 아리아리랑 하는데 그걸 내가 K라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한글로만 하면 되겠어?
국민들한테 이게 그래서 영어로 좀 해야지 MZ세대도 재밌어 할 텐데 해가지고 그거 하고 여기 우리 오늘 파하십시다 그러는데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그걸 영어로 제가 해볼게요.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날 좀 보소. 그러면 look at me 이렇게 됩니다. look at me, look at me. 노벰버 디셈버 이렇게 동지서달 되잖아요. 노벰버 디셈버 플라워하고 요게 영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워 씨 한 듯이 본 듯이 씨 플라워 씨 한 듯이 look at me. 제가 좀 해볼게요. look at me 같이 해봅시다 이거.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노벰버 디셈버 플라워 씨 한 듯이 look at you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박용훈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